오늘 리뷰는 바로 MGSD 건담 에어리얼.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건담 에어리얼이 MGSD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에어리얼보다는 좀 더 과거의 건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였죠. 발매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3,900엔, 국내에서는 46,800원에 판매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굉장히 돋보이는 에어리얼입니다. 그래서 이 건비트들의 결합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쉘 유닛의 결합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좀 굉장히 간편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에어리얼 특유의 이 곡선이 두드러지는 그런 포즈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패키지도 겉에 공식 사진 봤을 때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설명이라든가 비트들 각자 전시 가능하다던가 등등등. 펌의 스코어도 3, 6 이제 직접 파츠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왔으니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테트론실 마킹실입니다. 역시 이것저것 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라인 같은 게 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에스커천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몇몇 엠블럼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스티카시아라든가 이런 아니면 신세 개발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펌에스코어 6용 쉘 유닛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조립은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파란색 파츠가 한 세트 더 있어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택이 좀 있고요. 이게 이마 파츠인데 자세히 보면 광택부터 시작해서 꽤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하고 있죠. 이게 이마, 백팩, 양쪽 허벅지, 양쪽 어깨, 양쪽 가슴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각으로 멋지게 조형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쉘 유닛 교체하는데 이제 막 전신 분해를 안 해도 돼요. 되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빈 파츠 클리어 그린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만 등장을 했다가 파란색은 실전 타입이다 라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초록색, 파란색 구분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MGSD에는 기본적으로 이 클리어 그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빈 파츠 HG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G 거 가져와 봤습니다. 빠밤. HG 빈 파츠. 이게 HG 에어리얼에 있었던 거는 클리어 블루였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랑 색깔이 미묘하게 안 맞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MGSD에선 제대로 클리어 그린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똑같은 파츠이기 때문에 HG에는 클리어 블루를 가지고 와서 MGSD에 끼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장들이죠. 먼저 빔 라이플. 마킹실로 몇 군데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총 8장의 마킹실이 붙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라이플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좀 더 두툼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확실히 양옆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부분에 이 센서 부분 흰색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납을 위한 조인트가 이렇게 수납형입니다. 짜잔! 양옆으로 짜잔! 3mm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백팩에다가 끼워서 수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손바닥에 고정을 하는데 고정 조인트가 뒤에 있습니다. 이따가 무장 들려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뭐 복잡할 거 없고요. 그냥 손바닥 뒤로 이렇게 촥 이렇게 끼운다는 느낌? 그 다음은 에스커천. 건비트들이 모아져서 쉴드가 되면 이제 에스커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비트 11개가 합쳐져 있는 그 에스커천입니다. 뒷모습 보면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조인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거기다 내부도 분할되어 있는 파츠가 몇 가지 있는 등 꽤 구성 자체가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뒷면 보고 뭐가 없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커천을 위한 서포트 파츠가 없이도 도킹이 되는 깔끔하게 11개가 한꺼번에 다 도킹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HG에선 어땠냐? 안쪽을 보면 이렇게 서포트 파츠를 두고 그 위에다가 건비트들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커져도 똑같았던 게 이게 풀메카닉스 에스커천도 이것도 마찬가지 서포트 파츠 그것도 더 큰 걸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MGSD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다. 그러면서도 디테일도 안 빼먹고 중간중간 이런 내부 디테일들도 좀씩 보입니다. 패널 라인들이 보이나요? 이렇게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팔에 장착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3mm 조인트
장착. 진짜 여러 가지로 조립하면서 정말 이건 놀랍다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스티커도 하나도 안 씁니다. 당연히 다 분할이에요. 예, 같은 사이즈의 HG 때는 스티커 많이 썼단 말이죠. 이 윗부분에 이 흰색 부분이나 중간에 파란색이나 이런 거 다 스티커 썼던 거를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바꿨다. 그리고 사이즈가 HG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조금 더. 엄청 커진 건 아니고 미묘하게 커졌어요. 딱 땅에 내려놓고 비교하면은 그쵸? 길이가 좀 더 커지고 덩치가 좀 커졌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MGSD도 3mm 조인트를 쓰기 때문에 이 에스커천을 에어리얼한테, 그러니까 HG 에어리얼한테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건비트로 분리해봐야겠죠. 대신 이 분리, 결합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양옆에 파란 색깔 비트를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줍니다. 이게 슬라이드식으로 위에 걸어놓은 형식이라서 이렇게 슬라이드 빼주면 됩니다. 이 파란 색깔 비트 안에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조절이나 이런 것도 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깨에 장착이 될 거다 보니까 이런 볼 조인트가 쓰였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하얀 색깔 건비트를 분리할 건데 이 아래쪽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조인트가 하나 보이죠? 이 락이 걸려 있는 거 잘 확인하면서 이 위에 3mm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빼줍니다. 짠!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주고요. 이 다음 아래로 가서 가장 큰 비트를 분리시켜 줄 건데요. 대각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검은색도 슬라이드로, 사선으로, 대각선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대각선 슬라이드로 빼줄게요. 그 다음 가운데 친구들만 남았는데 뒤로 와서요. 맨 아래 거는 흰색을 안쪽으로 밀면서 빼주면 빠집니다. 고리가 보이죠? 이 고리와 이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끼리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리에서 빼주고 이 뚫려있는 프레임은 슬라이드해서 넣어주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위에 3mm 조인트로 구멍을 파놔가지고 후크처럼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락을 풀면, 이렇게 풀어주면 지금 후크처럼 걸려 있었던 고리가 풀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조인트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 마찬가지 안으로 슬라이드해서 조인트는 밀어버리든가 이렇게 접어주든가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남은 거 이제 팔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 너무 길게 뻗어나와 있잖아요. 이제 뒤로, 정확히 위로겠네요. 위로 슬라이드 넣어주고 조인트는 안으로 넣어주고 하면은 중간 부분까지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뺐던 거 이제 흰 색깔 비트도 조인트를 이렇게 뒤로 한번 돌려서 접어주고 반대쪽 마찬가지 조인트 돌려서 접어주고 가장 큰 비트 같은 경우도 3mm 조인트가 접혀져 있거든요. 이걸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스탠드용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개의 비트 슬레이브 건비트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될 줄이야. 이제 에스커천이라는 쉴드가 분리되면은 이제 비트 슬레이브 아니면은 건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11개의 이 건비트 개별적으로 다 공방일체의 무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포트 파츠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만들면서 이건 진짜 놀랍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3mm 조인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리뷰했었던 이 수성계 마녀 디스플레이 스탠드 요거에다가 다 올려줄 수 있어요. 11개 비트 한꺼번에 전시 가능합니다. 3mm 조인트가 없는 거는 가운데 있었던 이 검은 색깔 비트랑 가장 바깥에 있었던 이 파란 색깔 비트인데 요것들도 전부 다 저 옵션에 다 이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를 한 설계라는 거죠. 뭐 전시하는 건 이따가 액션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결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 가운데부터 다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운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흰색 비트 밑에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프레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얘도 프레임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냥 움직이면 안 움직이고요. 방금 밀어 넣었던 조인트를 뽑아주면 밑으로 슬라이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프레임을 걸어주고 그리고 뒤쪽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역시 밑으로 프레임을 슬라이드 해서 조인트 끄집어내서 조인트를 결합하면서 후크로 이렇게 얘도 3mm 조인트인데도 후크처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준다. 아니 그러면은 이 밑에 거는 지금처럼 걸어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쪽 비트에 사선 슬라이드로 검은색 비트 연결을 하고 위쪽 가장 큰 비트 조인트 접은 다음에
얘를 이 중간 비트에다 슬라이드하면서 끼워 넣는데 이 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래쪽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잡아주는 방식이라서 특별히 이 밑에 비트끼리는 얘로 이미 결합이 다 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슬라이드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다시 검은색 비트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큰 거 슬라이드해서 이러면 이제 기본 결합이 끝났어요. 다음 흰색 비트 가지고 와서 조인트 뒤집어서 앞쪽으로 끄집어내준 다음에 뒤에서부터 구멍 맞춰서 끼우면서 아래쪽에 락 걸어주는 방식. 이렇게 잘 끼워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결합하면서 잘 끼워서 락을 걸어주고 이제 파란색 비트 아래쪽에 끼워서 위로 슬라이드. 반대쪽 마찬가지 슬라이드. 자, 다시 에스커천의 완성.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오히려 락을 거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럼 에어리얼 본체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MG-SD답게 SD의 외형을 한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외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에어리얼 특유의 그런 실루엣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뒷모습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비율이 바뀌었어도 있을 건 다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앞서 발매한 다른 에어리얼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MG-SD니까 SD! 짜잔! 이게 실제로 이게 브랜드명에 SD가 들어가지만 SD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HG에 필적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확실히 분할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죠. SD EX 스탠다드 에어리얼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 좀 많이 크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옆에 HG, 거의 HG에 필적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츠 분할 완벽, 스티커 사용 안함 등등등 MG-SD의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HG랑은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풀 메카닉스, 좀 자리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발매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HG, SD EX 스탠다드, 풀 메카닉스, MG-SD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는데 풀 메카닉스도 다리 얇고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프로포션 좋네 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각 에어리얼마다의 매력이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심되는 매력은 다 똑같다. 허벅지나 잘록한 허리 같은 거, 허벅지의 적절한 저 두께감, 저 두툼한 저 곡선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MG-SD 같은 경우는 허벅지 쉘 유닛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율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같은 에어리얼이라도 지금 분위기들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차이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정수리까지가 약 12cm, 안테나까지가 13.5cm가량 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머리 자체에서 좀 미리 좀 이야기할 만한 게 있다면 눈, MG-SD 같은 경우는 이 눈에 있는 클리어 파츠도 분할이잖아요. 근데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이 클리어 그린의 눈 부분이 은근히 잘 빠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떨어졌는데 그 뒤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톡톡톡톡 치는 정도로 빠지는 정도는 아니고 파츠를 끼우면서 누를 때 이렇게 안쪽 파츠도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튕겨져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무슨 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서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이쁘게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 자체는 각지다기보단 조금 곡선이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안쪽으로도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있기 때문에 반짝이는 눈을 볼 수도 있죠. 빛 반사 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턱의 빨간색 분할이나 아니면 볼의 패널 라인 뭐 잘 되어 있고요. 머리 옆으로 갔을 때 이 노란 색깔의 덕트 디테일도 다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헤드 발칸 부분 프레임까지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요 주변까지 전부 다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안테나 부분 보면은 안테나도 여기 살짝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죠. 안쪽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멋지게 프레임 살짝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머리 자체에도 이렇게 위쪽부터 해서 패널 라인 적당히 이쁘게, 그리고 귀처럼 되어 있는 안테나 부분 여기에도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먹선 넣으면 이쁩니다. 그리고 뒤통수 역시 자세히 보면 뒤쪽 렌즈가 여기 클리어 그린으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그대로 관통해가지고 요 앞쪽으로도 끼워지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쉘 유닛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목도 가운데 이렇게 프레임 파츠, 겉에 흰 색깔 외장 파츠로 분할 잘 되어 있고요. 몸통이 이번에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몸에 이렇게 테트론 실로 마킹 실 좀 붙여주는 거 말고는 스티커는 당연히 쓰이는 거 없고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죠. 노란 색깔의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리어 블랙으로 감싸져 있는 쉘 유닛, 이 안쪽에는 아까 이마도 그렇지만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된 그 빨간 색깔의 메탈릭 레드 컬러의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쉘 유닛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풀메카닉스 때는 아예 코팅 파츠를 줬잖아요, 이런 부분. 근데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도 적당히 빛 반사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흉부도 자세히 보면 지금 앞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옆부분이나 아니면 이 윗부분에 작게 보이는 이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글로스 인젝션 부분도 슬쩍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복부 자체도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라인 잘 맞춰져 있고요. 패널 라인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요 끝부분은 회색이거든요. 투톤 분할입니다. 거기다가 이 흉부를 살짝 들어서 아래랑 위를 잘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콕피트 해치 오픈 하면서 노란색도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콕피트 해치 완전 오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복부 해치 부분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발판 디테일 살짝 보이죠? 그러면서 내부도 파일럿 시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파일럿 피규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대로 골반 역시 잘 보면은 뭐 빨간색 분할부터 흰 색깔의 스커트들, 이 전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글로스 인젝션 파츠가 있기 때문에 겉에도 조금씩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뒤쪽 역시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수납용 3mm 구멍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일단 클리어 파츠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전체적인 볼륨감이 상당히 좋은데 어깨 프레임도 있어서 안쪽에 메탈릭 실버 글로스 인젝션이 있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빛을 비춰보니까 겉에도 살짝 노출되는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괜찮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보는데. 마킹실도 적당히 붙어있는 느낌. 그치만 회색이어서 잘 안 보일 뿐 은근 들어간다, 어깨 자체에도. 바깥쪽으로는 이제 뭐 건비트 결합하기 위한 구멍이라던가 팔 상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관절부 프레임 보이면서 이제 팔 상박의 외장도 패널 라인 깊게 파여 있어서 먹선 잘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 하박도 적당히 각지면서 그러면서 곡선이 살짝씩 보이는, 바깥쪽엔 3mm 구멍도 보이는 형태고, 잘 안 보이지만 마킹실 은근 씁니다. 여기도 알게 모르게 씁니다, 팔에도. 그리고 손목이 바깥쪽이 지금 회색으로 투톤 분할이잖아요. 안쪽도 회색으로 투톤 분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은 역시 가동손, MGSD 특유의 가동손이죠. 그런 형태고 손등도 패널 라인 적당히 들어가 있고, 또 다리가 굉장히 이쁜데 기존의 에어리얼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 게, 다른 데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리는 비교를 꼭 해봐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HG 기준으로 봤을 때도 허벅지가 2등분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번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싹 하고 나오는 이런 느낌, 이런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MGS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래쪽이 좀 더 볼록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움푹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면에서 보이는 이 쉘 유닛도 안쪽에 메탈릭 레드로 되어 있는 멋진 그런 디테일 파츠 들어가 있기도 하고, 분할되어 있을 건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 쪽으로 내려왔을 때 있는 노란 색깔의 부분이라든가 허벅지 쪽도 보면은 회색으로 투톤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 허벅지 뒤에 이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마킹실 은근은근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또 지금 잘 안 보이는 듯 하는데 뒤에도 허벅지 종아리, 이 뒤꿈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 뒤쪽으로 특유의 동력선 디테일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킹실이 은근 많이 쓰입니다. 투톤 분할되어 있는 곳인데도 여기도 많이 쓰이거든요. 회색 파츠에 회색 마킹실을 붙여요. 어라? 싶기도 한데 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발 같은 경우도 앵클 가드 부분도 되게 이 샤프하게 직선적으로 되게 잘 빠지기도 했고, 여기도 마킹실 은근 많이 붙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흰색도 다 파츠 분할인데 발가락 가동 때문이라도 조금 분할이 있다는 거. 원래는 이 부분이 패널 라인이었어요. HG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발등에 패널 라인 하나 있잖아요. 그 패널 라인 기준으로 가동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거는 좀 의외였다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뒤꿈치 디테일도 적당히 좋게 만들어 놨고 발바닥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에어리얼의 느낌 살리면서도 쉘 유닛, 메탈릭 레드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마킹 실을 통해서 에어리얼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빔사벨 같은 경우도 이거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볼이 아닌 게 백팩 연결부 있죠. 그러니까 중앙이랑 사이드랑 분할되어 있어서 여기가 또 볼 조인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살짝씩 꺾어주거나 막 이렇게 비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을 빼서 보면은 또 내부가 어느 정도 프레임 분할되어 있는 것도 의외였어요. 되게 의외인 부분. 야, 이렇게까지 분할을 해주네 같은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떼어낸 등 부분도 디테일 좋습니다. 패널 라인 멋지죠? 자, 이번엔 프레임도 한번 살펴봅시다. 전신에 걸쳐서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되어 있는 포인트들 몇 군데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리얼의 프레임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것들이라고 하면 좀 허벅지에 노란색 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두툼한 허벅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부터 뭐 기본 프레임의 디테일들부터 해서 눈 안쪽 디테일도 이제 잘 보이기도 하고 프레임 자체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콕피트 해치도 열어봤습니다. 내부에 파일럿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 파일럿 피규어는 따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복부 좌우의 동그란 디테일 부분 잘 표현되어 있고 오히려 옆구리 쪽에서 봤을 때 몸통 자체의 프레임 디테일은 되게 심플한 그런 모습이죠. 흉부랑 어깨에 은색으로 사출되어 있는 글로스 부분, 메탈릭으로 사출된 부분이죠. 이 부분의 디테일들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팔꿈치 자체에도 내부에 디테일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골반은 좀 많이 심플하고요. 오히려 다리 쪽, 아무래도 다리에도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외장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 틈 막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패널 라인들이 보이죠.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리 뒤쪽은 심플. 오히려 다리 뒤쪽은 이제 외장을 씌워도 종아리 아래쪽 이 뒷부분만 가려지지 관절이나 허벅지는 노출되는 방식이니까요. 뭐 프레임 자체도 전체적으로 뭐 튼실하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만 해도 관절이 4개가 들어있대요. 아까 패키지에서도 봤었죠. 가동 포인트가 많다라고. 일단 목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야 하는데 일단 봅시다. 안쪽에 볼 조인트가 기본 연결이고요. 이 머리 쪽으로 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하나 있어서 프레임이 가동하고요. 목 아래쪽으로도 볼 조인트 외에 기본적으로 목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그리고 외장과 프레임이 분할돼서 움직이는 관절 해서 관절이 총 4개 들어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 돌리는 거야 뭐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고개 드는 것도 이 머리 쪽에 축이 크게 들리면서 고개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숙일 때도 아래쪽 관절이 또 움직여주면서 크게 숙여지면서, 그리고 잘 조작해보면 안쪽 프레임 관절까지 쓰면서 고개를 더 많이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고개를 앞으로 쭉 빼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도 기본 연결 이거 축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쇠구멍식이라서 이거 락 끼고 조심하셔야 돼요. 팔을 90도 뒤로 든 상태에서 끼워 넣고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에서 돌려야 안전하다는 거. 무튼 이 축 덕분에 편안하게 팔 들고 돌리고 할 수 있고 몸통 쪽,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안쪽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뽑아줄 수도 있고 앞으로 모아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상하 가동도 이쪽에서 담당을 해주죠. 그러면서도 어깨 외장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크게 들어주고 팔 드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팔꿈치에도 관절 들어가 있는데 하박 회전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줘야 이중관절로 팔꿈치가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거기다가 손목은 또 볼 조인트 외에도 바깥쪽으로 꺾을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손 모양 아까 잠깐 이야기를 안 했는데 특유의 손톱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 그리고 허리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미묘하게 이 볼 조인트 부분이 살짝 약해요. 미묘하게 약해요. 이게 적당히 단단한 듯 하면서도 좀 약한 느낌? 아, 그리고 이 허리 같은 경우도 열쇠구멍 방식입니다. 허리를 180도 돌린 상태에서 끼우거나 빼야
조인트가 안전하다는 거, 이거 모양 있는 거 잘 보면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180도 돌린 상태에서 껴줘야 된다는 거. 아무튼 그렇고요. 대신에 다른 가동들도 있겠죠. 이 흉부 쪽으로 가동이 있는데, 흉부 가동 안쪽에 흉부가 이렇게 들리면서 가동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볼 조인트도 그냥 스윙할 수 있지만 이 볼 조인트 자체가 또 축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관절을 틀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것도 꽤 많이 숙여지고 드는 것도 꽤 들어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관절이 있습니다. 골반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일단 이 앞쪽 스커트 아예 중심부 자체가 이렇게 이중 관절로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옵니다. 이렇게 위에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하고 나면 골반 단계에서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슬라이드 합니다. 지금 보셨나요? 지금 뒷부분이 엉덩이 쪽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이 뒷부분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허리가 더 숙여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허리 숙이는 게 굉장히 많이 숙여진다. 그것도 되게 다양한 관절들을 활용을 해서 숙여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들어놓은 이 흉부는 그대로 눌러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빼놓은 요 상체도 골반 쪽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 되고요. 다시.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막 엄청 크게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사이드 스커트도 위로 살짝 들어줄 수 있고요. 참고로 프론트 하머가 더 편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방금 이 스커트 움직였던 걸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앞으로 빼가지고 가동을 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관절도 축이동이 보통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이 뒤로 내려가요. 뒤로. 그래서 지금 이게 고관절 정위치. 그리고 그대로 내려보면 안쪽에 레일이 살짝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슬라이드 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골반 쪽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부분 여기 보이죠? 위쪽에 가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덕분에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드는 부분도 마찬가지 편하게 옆으로 들어진다거나 뭐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허벅지 회전은 이 고관절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움직이거나 하진 않고요. 윗부분에 제대로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무릎 잘 보면 관절 하나 아래쪽 관절 움직이다가 끝에서 살짝 무릎이 지금 연동되거든요. 잘 보면 아래쪽 움직이면서 끝에 가면서 무릎 슬라이드 살짝 내려오면서 그대로 쭉 내려오면서 허벅지까지 슬라이드 하면서 완전히 굽혀요. 아예 발목 가동 시켜가지고 완전히 굽혀지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안쪽 프레임 살짝 노출되면서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관절이 몇 개야 이게? 기본은 이중관절이지만 슬라이드 하는 관절들이 몇 개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발목 전부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회전축 완전히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을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는 축도 들어가 있고, 발목을 안으로 꺾어주는 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꿈치, 뒤꿈치가 다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도 많이 움직이죠. 거기다가 이 발가락 가동도 있고 중간 발바닥 가동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발목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발바닥도 살짝이나마 지금처럼 이렇게 뻗는 것도 가능해요. 수평이 아니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액션 포즈도 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무장 장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이제 손바닥을 보면은 야 이건 이그런 구조네 하면서 신기했는데, 보통 무장을 고정하는 조인트는 손바닥에서 돋아나 있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쪽으로 손목에서 이렇게 돋아나 있는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옆으로 끼우는 게 아니라 맞춰서 뒤쪽으로 끼운다. 요렇게 싹 끼워가지고 손 모아주면은 이제 무장 완료! 라이플뿐만 아니라 빔사벨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튼튼해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에스커처는 뭐 그냥 팔뚝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 그리고 라이플을 수납할 때는 수납용 조인트를 끄집어내서 등으로 가서 백팩에 3mm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비트원 폼이 아니라면 이제 허리에 끼워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허리에 끼우던가 아니면은 조인트 반대쪽 걸 꺼내서 이렇게 허벅지에 끼우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세워도 봤는데 뭐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뭐 액션도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스탠드에도 올려봐야 되니까 스탠드 끼우는 방법. 지금 뭐 스탠드 끼울 곳은 많죠. 솔직히 백팩이나 허리나 다 3mm 구멍이니까. 대신에 스탠드용 구멍. 골반 뒤쪽에 보면은 이 회색깔 프레임을 앞에서부터 들어주면은 여기에 3mm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 끼우면 돼요. 그렇게 스탠드 온! 일단 HG 박스 아트가 생각나서 먼저 해봤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포즈 취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베이직한 포즈부터 한번 해봤네요. 역시나 베이직한 기본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라이플 들어줬으면은 라이플 포즈죠. 거기다가 이 빔 이펙트 그대로 라이플에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쏙 하고 껴주면 이렇게 라이플에서 빔을 전개하고 달려드는 포즈도 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쯤에서 한번 교체해보도록 합시다. 클리어 그린이 아니라 HG에 있었던 클리어 블루! 빠밤!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합니다. 이게 안 그래도 에어리얼이 파란색이 많다 보니까 클리어 블루보다는 그린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빔사벨 액션이 아직이긴 한데 비트온 폼 좀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서 봤던 대로 비트들을 다 분리시켜 줄게요. 쭉쭉쭉. 자, 이렇게 전부 다 분리시켜 줬습니다. 방식이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은 큰 비트는 이렇게 조인트 세워주고 이 검은색 비트도 같이 수납시켜 놓을게요. 마찬가지 해주고 이제 허리에 끼울 비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양옆 다 끼워주고요. 그리고 이게 왼팔, 이게 오른팔, 흰색이 오른팔이죠. 그리고 흰색 비트 조인트 뒤집어서 이제 허벅지에다 끼울 거고요. 뭐 그대로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팔 잠시 벌려주고 허벅지에다가 비트 온, 양팔에다가 비트 온, 어깨에도 비트 온, 마지막 골반 뒤에다가 비트 온. 이렇게 비트 온 폼 완성! 역시 에어리얼의 실루엣은 비트 온 폼이 완성을 한다 라는 게 지금도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확장되어 있는 외장, 디테일, 실루엣 이게 큰 포인트라고 느껴져요. 특히나 뒤쪽에 날개처럼 펼쳐진 이 비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에 들어가는 비트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어깨가 되게 심플했다면은 이걸로 좀 더 확장시켜준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렇게 라이플 액션도 다시 취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걱정했던 게 허벅지에 들어간 비트가 스커트나 이런 데 간섭이 심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간섭이 엄청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다리 벌리는데 기본적으로 벌리는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괜찮던데요? 그리고 이번엔 빔사벨 액션! 빔사벨 액션도 무리 없이 취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되게 생각보다 얘가 스타일이 좋아서 그런가 MGSD 되게 포즈 잡으니까 되게 멋있는데요? 그리고 빔 라이플 강화도 시켜봐야겠죠? 비트 2개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라이프 앞쪽에 자세히 보면 내부 디테일도 있고요.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쪽 벽면에 지금 이 부분, 딱 이 손톱으로 가리킨 부분이 여기 턱이 하나 있죠. 이게 딱 슬라이드 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턱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밀어 넣고 슬라이드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에 걸리지 않게 조인트 맞춰서 끼워 넣고 슬라이드. 그렇게 강화된 라이플로 사격 액션! 역시 라이플 액션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비트 온 폼 가볍게 좀 살펴봤으니까 건비트 전시도 해봅시다. 다시 비트들 빼줄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이 다 3mm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3mm 조인트 끼울 수 있게 해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3mm 조인트가 아닌 애들, 이 검은색과 파란 비트는 조인트는 있는데 사각이던가 아예 조인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가 없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있는 일자 핀에다가 끼워주면 되고요. 이 사각 조인트는 뭐 사각 조인트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껴주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3mm 조인트. 그렇게 에어리얼의 손짓과 함께 11개 건비트 전개 완료! 디스플레이 스탠드 활용을 하면은 11개 전부 다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다음은 뭐 이렇게 건비트 전개도 했겠다. 이쯤에서 쉘 유닛 퍼메스코어 6 교체해보도록 합시다. 되게 간편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마 부분 그대로 클리어 파츠를 제거하고 아까 외형 볼 때 이 뒤통수 렌즈가 앞쪽까지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잘 안 눌린다 그러면 이런 3mm 조인트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주면 앞쪽 쉘 유닛이 이렇게 앞으로 들립니다. 들리는 게 보이죠? 들린 상태에서 빼주면 돼요. 간단! 다음은 가슴 파란색 외장 좌우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좌우 다 벌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클리어 블랙 파츠 제거, 그리고 쉘 유닛도 이대로 슬라이드로 앞쪽으로 빼줍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하기 힘들면 역시나 도구를 활용하면 좋긴 합니다. 어깨를 지금처럼 바깥으로 빼놓고 뒤에서부터 밀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양쪽 다 제거 완료. 어깨 흰색 외장 위에 보면 돌기가 있습니다. 이거 손톱벌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어깨 조립할 때 보면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왜 구분이 있느냐? 이것 때문이죠. 이 슬라이드한 외장을 뒤로 밀어주면은 회전하면서 이렇게 파츠를 빼줘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돌리면서 뒤에서부터 밀어주는 개념이라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가볼까요? 백팩은 그냥 클리어를 뒤에서 위로 슬라이드하고 그대로 위에서부터 열어줍니다. 안쪽에 클리어 안쪽에 이제 쉘 유닛이 있고 허벅지가 제일 간단해요. 무릎 좀 굽혀준 다음에 그냥 위에서부터 클리어 외장을 열어주면 됩니다. 초간단. 초간단. 그냥 열면 그냥 빠져요. 초간단. 자, 이제 뺀 것들 그대로 동일하게 교체해주면 됩니다. 짠. 교체. 벌써 허벅지 교체 끝. 어깨도 교체 끝. 백팩도 넣고 돌려서 슬라이드. 교체 끝. 가슴도 다시 잘 장착을 해주고 반대쪽도 장착하고 클리어를 끼우고 외장 덮고 반대쪽도 클리어를 끼우고 외장을 덮고 교체 끝. 이마 끼우고 그냥 클리어 덮으면 끝. 퍼맨스코어 6 온! 빨간 부분들이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코팅 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좀 되게 어두운 느낌으로 바뀌었죠. 클리어 다크 블루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이마부터 해서 클리어 내부가 다 이제 파란색으로 쉘 유닛 컬러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가슴 같은 경우도 자세히 빛에 좀 비춰야 보이네요. 가슴도 그렇고 어깨 같은 경우도 확 바뀐 게 보이네요. 그리고 허벅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백팩까지 다 이제 블루로 바뀌어서 되게 손쉽게 퍼맨스코어를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퍼맨스코어 6 하면 역시 측면 모습이 로우 앵글로 비춰지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건비트들이 떠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또 퍼맨스코어 6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죠. 이걸 위해서 이 타이밍에 퍼맨스코어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믹이라든가 다 봤는데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한 호환 테스트 같은 거 좀 해보려고요. 이게 에스커천이 3mm 조인트였잖아요. 요거를 HG에 끼워보기. 아까 사이즈도 비슷했겠다. 간단하게 그냥 끼우면 뭐 호환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네요. 오히려 실드가 더 커져가지고 요거는 요것대로의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비트온 폼은 100% 호환은 안 된다. 이제 어깨 조인트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제 100% 비트온 폼은 안 된다라는 게 있겠네요. 그리고 MGSD에다가 플라이트 유닛 장착해보기! 원래 플라이트 유닛은 기존의 에어리얼 백팩을 떼어내고 끼우는 거라서 HG는 그게 됐는데 MGSD는 독자 규격의 사각 조인트여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대신에 백팩에 3mm 조인트가 있잖아요. 3mm 구멍이. 단지 본체는 구멍이 하나짜리고 백팩은 2개짜리라는 게 문제죠. 하지만 옵션을 지속적으로 샀다 하면은 이런 조인트 2개짜리를 하나로 만들어줘. 요런 게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댑터 이런 게 있으면 문제 없겠죠. 장착. 높이가 조금 높이가 조금 가만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럼에도 높이가 조금 아쉬운데요.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이렇게 고정이 자유롭진 못해도 분위기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SD 건담 에어리얼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존 에어리얼들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기믹적으로 굉장히 아주 멋진, 아주 좋은 그런 에어리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쉘 유닛 교체, 그리고 건비트의 결합, 이거 두 개만으로도 그 앞선 에어리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잘 나오긴 했다. 수성의 마녀 재밌게 보셨고 에어리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강추를 안 할 수가 없는 프라입니다. 단지 SD, 그 머리가 큰 이 비율에, 이 프로포션에 호불호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으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 딱히 없고 나는 좋아, MGSD 좋아 라고 하시면은 강추. 개인적으로는 이 SD 자체가, 이런 비율 자체가 에어리얼한테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D EX 스탠다드 때도 느꼈던 건데 원래 비율상 에어리얼 눈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단지 SD 스타일이 되면서 그게 좀 더 극대화됐을 뿐 에어리얼의 매력은 어디 안 간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선 다른 MGSD들보다도 더 되게 잘 어울리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장점들은 뭐 그렇고요. 아쉬운 점을 꼽으라 그러면 역시 허리겠죠? 허리 볼 조인트가 뭐 열쇠구멍 방식의 락을 거는 구조는 건 알겠는데 락킹 구조랑은 별개로 그냥 진짜 미묘하게 헐겁습니다. 이게 튼튼한 듯 하면서도 좀 헐겁다라는 느낌이 같이 들어요. 흉부 가동에다가 막 이런 뭐 다양한 골반 가동이나 이거 가동 기믹 많은 건 좋은데요. 정작 그거를 허리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지는 않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나중에 좀 보강을 해주던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뭐 그 외에는 진짜 다 좋았어서 진짜 건비트는 너무 좋았어서 아무튼 강추하고 싶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